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70세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낸 아들. 10년 후 그 아들이 병원 복도에서 구걸하고 있을 때 명품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는 바로 10년 전 쫓겨난 그 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아들은 어머니를 쫓아냈던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효자였던 아들. 이 이야기는 201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자 70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두 아들을 키운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부업을 했습니다. 아들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였죠. 큰아들 민철이는 일찍 장가를 가서 분가했고 둘째 아들 민수가 순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민수는 원래 정말 효자였습니다. 어머니 병원 검진 때마다 직접 모셔다 드리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사다 드리고 주말마다 어머니와 산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며느리 지영이 들어오면서 달라졌습니다. 결혼 1년 차. 지영은 겉으로는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죠. 여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 애들 교육비도 빠듯한데 시어머니 용돈까지 드리면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요? 시어머니 병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민수는 처음엔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인데 어떡해. 형은 형수가 절대 안 모신다잖아. 하지만 지영의 불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혼 2년 차. 당신, 나랑 시어머니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선택해요. 나 아니면 시어머니. 나 진짜 이혼할 거예요. 민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한마디씩 했죠. 야, 너 요즘 표정 왜 그래? 집에 문제 있어?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시대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쉽지 않지. 요양원 보내. 그게 서로한테 좋아. 결혼 3년 차. 지영은 본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정서에도 안 좋아요. 맨날 할머니 눈치 보면서 크는 게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계시면 우리 부부 생활도 불편하잖아요.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내의 불평,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깨지는 가정의 평화. 결혼 5년 차. 순자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한숨소리, 밤마다 들리는 부부싸움. 민수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아, 엄마 이제 나갈게.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너희 부부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이제 지쳤다. 걱정 마. 엄마 갈 때 있어. 며느리 지영은 겉으로만 만류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지 마시고.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현관문 앞.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나서는 순자 할머니. 뒤에서 지영이 민수의 허리를 꼬집으며 눈빛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 아내 스트레스 받잖아요. 순자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들, 밤새 간호했던 아들, 대학 보내려고 2군데 일했던 아들, 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 제 아내 스트레스 받잖아요.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잘 살아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낡은 옷. 나 정말 짐이었구나.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월 30만 원짜리 좁은 고시원.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70살 할머니를 누가 쓰려고 하겠어.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70세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폐지 수거나 급식 도우미 정도. 하지만 할머니에겐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30년간 식당에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아들을 위해 연구했던 비법 레시피들. 작은 분식집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 주방 일할 수 있어요. 급여는 적게 주셔도 됩니다. 제발 한 번만 써주세요. 사장님은 난처해했지만 일주일 시험 채용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할머니, 이 떡볶이 맛 진짜 다르네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순자 할머니의 손맛은 특별했습니다. 분식집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1년 후 2015년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동업하시죠. 할머니 레시피로 체인점 내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수익은 반반 나눠요. 망설이던 순자 할머니.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 한번 도전해보자. 가지고 있던 2천만 원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2016년 순자 할매 떡볶이 첫 번째 체인점 오픈.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다며?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소스래. 2017년 3호점 오픈. 가맹 문의가 20곳이나 들어왔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밤낮 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고시원 방에서 밤 11시 돋보기를 쓰고 레시피를 연구하는 할머니. 떡볶이 소스에 사과를 갈아 넣으면 김밥 단무지는 직접 절여서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0호점 돌파. 동업사장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회사 법인으로 키워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를 대표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73세 할머니가 만든 정직한 맛. 이게 우리 경쟁력입니다. 2019년 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성공시대 프로그램에 나와주세요. 70세에 창업해서 대박낸 스토리. 너무 감동적이에요. 방송 출연 후 가맹 문의 폭주. 전국 신계 매장 돌파. 2020년 연 매출 100억 원. 순자 할머니의 개인 자산 50억 원. 이제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회의 있으십니다. 비서가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엔 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 엄마가 이렇게 됐단다.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내가 쫓아낸 그 엄마가 2019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미경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네, 회장님. 네. 내 아들 좀 알아봐 줄래? 박민수라고 하는데. 비서 김미경은 놀랐습니다. 회장님께 아들이 계셨다니. 일주일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IT 스타트업에 투자하신대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그럼 당장 말려야지.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면 아드님이 또 회장님께 의지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성장합니다. 회장님도 그렇게 성장하셨잖습니까?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알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1년 비서에 보고 회장님 박민수 씨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10억 원 전부. 할머니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와드리시겠습니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 민수가 이 고통을 겪어야 진짜 깨달을 거야. 나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일어설 수 있었어. 2022년 회장님, 며느님이 아이들 데리고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주들까지 도와드릴까요? 아니, 눈물을 닦으며 10년 전 민수가 나한테 한 짓을 나는 아직도 기억해.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야. 죽을 만큼 힘들 때까지는 지켜만 볼 거야. 2023년 회장님 박민수 씨가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살던 바로 그 고시원. 미경아, 네 회장님, 민수 사진 좀 더 찍어줄래? 네, 엄마가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비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의 책상 서랍엔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고시원 앞을 걷는 민수,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는 민수, 벤치에 앉아 하늘 보는 민수, 구직 면접 보러 가는 민수, 모두 몰래 찍은 사진들. 할머니는 매일 밤 그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매일 너를 봤단다. 너무 힘들어 보여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강해지길 바랐어. 엄마처럼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길. 민수는 10년 전 어머니가 살던 바로 그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이혼, 모든 걸 잃었습니다. 통장 잔액 8만 3천 원. 벽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보셨던 바로 그 곰팡이. 어머니, 이런 곳에서 사셨구나. 그것도 나 때문에. 민수는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엄마. 10년 전 그대로인 번호.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떨립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랬을까요?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지.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다시 내립니다. 안 돼. 참아.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 민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잘못을, 어머니를 쫓아낸 것, 며느리 말만 듣고 효도를 저버린 것. 어머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전화는 끝내 걸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순자 할머니의 회장실,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박민수 씨가 요즘 어머니 연락처를 자주 보신대요. 정말? 네. 하지만 전화는 안 하시네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미안해서 못하겠지. 회장님이 먼저 연락하시는 건. 아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와야 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용서를 구해야 해. 그때까지는 엄마가 기다릴 거야. 같은 밤, 같은 하늘 아래. 아들은 어머니께 전화하지 못해 울고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주지 못해 울었습니다. 2024년 봄, 민수가 길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으윽,
가슴이. 행인이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5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민수가 절망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저 돈이 한 푼도 없는데요. 그럼 수술을 못 하는데요. 보호자는 안 계십니까? 보호자요.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10년째 연락도 못 했는데. 민수는 병원 복도를 헤맸습니다. 수술비를 구걸하기 위해.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습니다. 원무과 앞.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5천만 원은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계속 이러시면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때 뒤에서 익숙하면서도 나이 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민수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기엔 명품 정장을 입은 우아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순자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다. 민수야. 어머니, 이게 어떻게, 그 옷은 왜 이렇게. 옆에 있던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카드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원무과 직원도 놀랐습니다. 혹시 순자 할매 떡볶이 그 박순자 회장님이세요? 할머니가 모든 수술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VIP 병실로 옮겨줬습니다. VIP 병실. 민수가 병상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10년 전 제가 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절 도와주시는 겁니까? 순자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내가 쫓아낸 그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단다. 하지만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다. 민수가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정말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10년 전부터 매일 널 용서했단다. 민수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니 10년 만에 느껴보는 어머니의 품.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수술 후 완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새 출발했습니다. 순자 할매 떡볶이 본사 주방. 민수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 소스 온도 이 정도면 될까요? 그래, 잘했어. 손님들께 정성을 다해야지. 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저녁, 둘이 함께 식사를 하며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10년 동안 배운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다.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다는 것. 민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 그냥 엄마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둘이 함께 걸어가는 뒷모습. 70세에 쫓겨난 어머니는 80세에 연매출 300억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성공보다 소중한 것은 다시 찾은 아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순자 할머니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70세에 모든 걸 잃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오랫동안 연락 못 하셨나요? 혹시 부모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오늘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하세요. 부모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언제나 용서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